세력하고 통정 매매를 해도 공범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락 같은 어떤 그 공동을 갖고 공범이라고 몰고 가면은 뭐 도이치모터스는 뭐 그건 뭡니까 그거 그 통장까지 빌렸었는데.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은 차를 분명히... 빌려줘도 그 논리대로라면 공범이 아닌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저기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도 이제 경찰의 수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거 뭐 당적이 나오고 뭐 또 이래 보십시오 이제 또 그때 어떻게 수사 방향이 또 이제 꼬여져 나가는지 이제 두고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것저것 이제 그렇죠. 보도 내용만 가지고 민주당 당원이다. 그렇죠. 또 과거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당원 가입했다고 뭐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진상이 이제 밝혀지고 여기에 범죄자가 뭐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일당 이당의 당원 체제가 뭐 그게 진성 당원 체제도 아니에요. 네. 심사 과정도 없어요. 그리고 당비도 1,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나 가입하고 숫자 늘리는 대로 당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다마다가 뭐 1년에 몇 번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왔다는 게 이제 민주당에 온 게 선의를 갖고 온 거냐 악의를 갖고 온 거냐 뭐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와서 생긴 거냐 들어오기 전부터냐 이거는 따져볼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 초관여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의 고관여는 반정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특정 엘리트, 특정인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망가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불행의 원인도 되는 거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일종의 과몰입 상태. 과몰입에서 어떤 지나친 어떤 자기의 증오의 표적을 갖다가 배설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광적인 집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향 설정이 어떻게 따냐 극단적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만은 이거는 그 당적에 관한 문제보다도 그 정치에 대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멘탈 거기에다가 고관여하기 전에 동기가 어디서 촉발됐는지 이런 점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정당에 소속됐는가의 문제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추론도 하고 또 태극기 부대 소속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또 믿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제가 볼 때에는 경찰이 막 이렇게 그 모양은 막 만들겠지만 뭐 60몇 명이 뭐 수사팀을 해가지고 막 하겠지만 그렇게 치밀하게 수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왜 당원을 가입을 했는지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그럼 1년 전에 가입을 하고 나서 왜 갑자기 뭐 당에 우호적이니까 가입을 했다고 우리가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그리고 칼은 언제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계획을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런 건데 그 의도라든가 또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혐오라든가 이런 게 근원이 뭐냐 이런 거를 아주 심도 깊게 또는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할까? 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난칠 수도 있다? 야, 그거 정말 우려스러운데 저는 그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적 유불리가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어떤 당적이 그 당에 타격을 준다거나 또는 상대방 당에게 반사 이익을 준다거나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정치의 삐뚤어진 행태와 그다음에 극단을 향해 치닫는 우리 정치 그 자체가 주범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자칫 이 사건이 그 이상한 맞는 어떤 계산서들이 나온다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는 뭐 구제불능이라고. 근데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이제 검찰 뭐 국민적 신뢰를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상실해 버렸고, 경찰 이번에 그 배우 지금 이제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경찰이 이럴 수 있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이성균 씨요? 이성균 씨 문제 이제 너무 심해서 이건 경찰이 경찰 아니다. 이게 무슨 황책 저널리즘처럼 언론에 피의사실 흘려가지고 한 사람을 사실상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이 살해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어떤 결과를 경찰이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겠다 또는 믿지 못한다. 심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없다면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각자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각자 편할 대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너무 정적으로 악용하거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거는 우리가 공통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공통된 그 결과 내지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범죄의 배후가 뭐든 간에. 그죠? 분명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정치 폭력성을 띠는 사태들, 그다음에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도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어떤 일종의 악마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요, 제가 보면 이 마녀 사냥에 너무나 중독돼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특권 없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든 간에 특검을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탄핵 이후부터 좀 더 심해졌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한 뭐가 있으면 그 타겟 또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악마화되면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다 돼가지고 엄청난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실제 그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처벌이나 책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그런 것들을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사실 이것은 정치의 책임이고요. 정치가 상대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 검찰 정치, 이 권위주의 정치가 상당히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 뭐냐 하면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저것은 나쁜 놈, 저것은 범죄자, 이렇게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인을 누가 찍냐? 실제로 보면 지금 검찰은 어떤 권위적인 이런 어떤 정부 행태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이재명,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중에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거기에 타겟을 해서 내 모든 불행이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만만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만만해야 되고 그 사적 응징이라는 자기 정당화가 있어야 돼요. 전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 응징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에서 저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법을 내가 실현하겠어.
실천하겠어. 이런 식의 이제 삐뚤어진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헌법 정신이나 사법부 사법 체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또는 그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이게 뭐냐? 그냥 완전히 그 폭동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폭력적으로 그래 패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 할수록 국가기관,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그리고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